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4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인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어젯밤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선 고인의 죽음을 검찰 공격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반박에 나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검찰이 하는 행태는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이낙연 대표의 이부 실장 여기까지 똑같은 행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어요. 민주당 5선의 중진인 서른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냐면서 검찰 수사에 반발했습니다. 이 부실장은 지난 4월 총선 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납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부실장을 과도하게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설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부터 이번 사안까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마저 검찰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하냐면서 누가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한 충심에서 혼자 모든 걸 안고 간다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측근의 사망 소식에 이낙연 대표는 오늘 슬픔을 누를 길 없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야권도 애도의 목소리를 냈지만 수사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차기 대선이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으로의 복귀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는 또 한 명의 야권 장룡이 있습니다. 바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요. 홍 의원이 어제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홍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참으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최근 자신의 복당에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낸 데 대한 반응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의 복당 관련 질문에 상당 기간 어렵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0, 40대 여성이나 화이트 칼라층의 비호감도가 높아 복당은 당의 분열로 연결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정치 앞에선 사람의 도리도 인간의 정리도 없다며 나는 사람의 도리상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당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줄 것으로 여태 착각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를 향해서 두 번이나 탈당해서 복당한 분 말씀치고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30, 40대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도 SNS를 통해 당을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켰으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며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주 원내대표를 저격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초선 모임에서 강연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홍 의원. 과연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반대 의견을 뚫고 복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전국 속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난 지 하루 만인 오늘 한국사 20번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수험생들과 누리꾼들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한국사 20번 문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보기로 주어지고 해당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고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객관식으로 제시된 선택지였습니다. 정답인 5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를 제외하고 1번부터 4번 선택지가 모두 현대사와는 무관한 내용이어서 3점짜리 문제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참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문학을 공유하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정권 정책 홍보란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출제자의 정치적인 의도가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출제를 이따위로 하냐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노태우 정부 때 일인데 현 정부와 연계해서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건 과민 반응 같다고 선을 그으며 고생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보너스 문제였다고 너그럽게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능출제본부는 한국사 영역에 대해서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쉬워서 논란인 20번 문제. 과연 수험생들은 모두 정답을 맞췄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